오늘 토크는 5개의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 인성 및 다문화 교육, 교직원 정책 중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 또 교육감님, 교육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초등학교 교사 고재연입니다. 교육감님께 2가지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학여행 경비 지원의 현실화와 둘째, 학급별 체험학습비 지원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 수에 관계없이 지금 1인당 12만 원씩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임차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학생 부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경비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임차비를 지원하거나 임차비와 숙박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항목별 지원이 더 현실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학급별 체험학습비 지원 제도 도입을 건의하는데 간단한 계획서로 학급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학급에 학급별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면 다양하고 유익한 학급 경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경비는 사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소한도 버스 한 대 이상 되는 학생을 가진 학교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인수 학교, 전교생이 10명 내외 되는 학교도 있고 20명 내외 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에는 임차비라든지 12만 원 1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이런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수학여행이 소규모 학교에는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해가지고 몇 대 학교가 좀 같이 갈 수 없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고 또 아니면은 학교 운영비 중에 이 학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비 중에 그 중에 좀 보완을 할 수 없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보고 이거 돌아가서 한번 이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 그리고 이 체험학습비를 갖다가 좀 지원해달라 하는데 체험학습비라는 게 전체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소규모 학교만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 했을 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일단 여기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만약 실행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인지 체험학습비의 내용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또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의 취지를 맞춰가지고 다음에 한번 교육청에 모셔서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규모 학교의 수학여행 경비 지원 방법 개선을 건의하셨고 교육감님께서 검토하시겠다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도교육청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평준화 적용지역 마산 창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재하입니다. 먼저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굉장히 교실 자체가 붕괴의 상황이고 그 정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것은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 자율형 학교로 말미암아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그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은 실제 중학교에서 학업 수준이 너무 낮아서 현재 고등학교에서도 평준화가 된 상태가 하향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도 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말 힘들고 학업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혀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정도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행 교육청에서 말씀하시기를 고교 학업 중단 예방 학생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 같은 데 약 한 20명이 나옵니다. 이 학생들을 사실 이 학생들을 특기나 적성 정도로 보아서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로 원하니까 이 학생들 저희들이 운영하기도 어렵고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현행 고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만한 공감이 갈 수 있는 그 방안이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신고등학교입니까? 네, 마산 창신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이 그 지나간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급소로 맞아갑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학부모님들 하신다면 굉장히 난해한 대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육 정책 중에 가장 성공된 정책이 뭐냐 하면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일본 학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보면은 또 만만찮게 평준화 정책이 성공을 거둔 정책이긴 해도 수명이 다 된 정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창원, 김해가 평준화 지역인데 소위 말해서 점수를 치면 100점짜리부터 거의 10점짜리가 한 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 초창기에는 평준화 지역 아이들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좀 떨어지면은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든지, 소위 실업계를 간다든지, 실업계 인문계 가기 힘들면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든지 이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 학생이 줄고해가지고 다 있는 민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 인기 있는 그런 학교의 평균점을 보면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더 넘는 그런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아이들이 교육과정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입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을 시키는 제도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아예 특성화고등학교 가서 그 적응하고 호주 인턴십도 가고 취업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자공고라든지 아니면은 특목고 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중에 특목고 아닙니까? 또 이 특성화고등학교 있는데 우리 도내 고등학교 190개인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137개입니다. 137개라는 건 전체 고등학교의 절대 다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적정하게 잘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은 그런 고민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감님께서 이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강안고등학교 소속 교사 백덕희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지금 고심이 많으신 줄 알겠는데 저는 특성화고 교사의 한 명으로서 또 걱정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고졸 취업 장려 정책으로 많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무원, 은행, 대기업에 취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계 고고 학생들은 10점부터 100점 학생들이 있다는데 사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빵점부터 30점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꿈과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고졸 채용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지금 많은 자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졸 채용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고졸 채용 방법이나 고졸 채용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가지고 있다면 특수학교, 장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일반 취직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내 교육청이나 지원청, 직가사업소 등등에서 필요한 인력은 우리 그애들한테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졸 취업하는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교육 공무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렬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지 특수학교에서 졸업해야 될 아이들을 우리 교육청에 근무해야 될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할 때는 상당한 어드밴티지 좀 줄까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실 그 고졸 취업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정부에서 박차를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졸 취업이 상당히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한 44% 정도 되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취업률을 자랑하는 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상금도 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30억 받아가지고 그 돈은 전부 다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장려를 위해서 돈을 다 투입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주 인턴십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는 우산초등학교 학부회장 심순연입니다. 교육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학교는 인원이 작아서 소규모 학교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맨드맨 교육이 정말 잘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는 것을 세상으로 제일 즐거운 이상으로 알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학부모의 만족도도 최고로 높은 학교인데요. 애들이 죽는다고 해서 통폐합 대상입니다. 이러한 학교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통폐합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그 오늘 뉴스 다 보셔서 짐작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도내 초등학교 중에 신입생 입학생 수가 10명 이내에 있는 학교가 전체 4개 중에 1개가 3개 중에 1개가 약 30%가 신입생 입학생 수가 10명 이내입니다. 이게 그 소규모 학교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전교생이 60명이 있는 학교 같으면은 한 학년이 10명 아닙니까? 초등학교 10명인데 남자 5명 여자 5명 이래 되는데 평균 치면은 그래 60명이면은 만약에 120명이 된다 하더라도 한 학년이 20명 아닙니까? 20명이 이게 120명 학교나 60명 학교나 그 학교 교직원이나 학교 운영비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폐합을 하면은 국가 예산은 절약되지만은 그렇게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통폐합의 기준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60명 이하의 학교를 할지라도 1면 1교일 때는 숫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통폐합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개 면에 1개 학교는 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 보면은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학교가 한 20학교 있습니다. 학생이 12명, 교직원 13명 있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또 소규모 학교는 학생 2명에 직원 3명, 그것도 무상급식을 하는 게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요.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같은 면 안에서 2개의 학교가 이제 통폐합을 하면 유리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교육적으로 보면은 또래 집단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많고, 또 일부 학부모들 지역 유지들께서는 반대를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무리하게 통폐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해서 덕인지 안 해서 덕인지 단지 존재를 하는 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쪽은 그쪽으로 존중해주고, 통폐합을 하는 것이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존중을 해줍니다. 통폐합을 하게 되면 국가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주어져 가지고 학교 시설을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산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시죠. 교장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네요. 우산초등학교는 지금 교장선생님이 공모제로 지금 가서 지금 2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그리고 2014년 3월 1일부로 분교장을 개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분교장으로 개편하더라도 학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40명 미만이죠, 그죠? 네, 학생이 40명 미만인데 교장선생님이 가서 학교를 살리겠다 이렇게 굳은 의지로 가셨는데 학생 수 늘리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분교장 개편이 옳은지 그대로 존속안이 옳은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영어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김영민입니다. 창원 지역 초중등 169개 학부모 대표 연합회에서 회장 자리도 맡고 있습니다. 대표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권 확립, 교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특권 의식이 아니라 교권은 진짜 보장받아야 됩니다. 교권 확립을 위해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질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학부모 참여, 학부모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한 교육을 받고 자질이 대단하신 열정적인 학부모들이 계십니다. 근데 학교 참여는 아직 서툰 면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받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아직도 저희들이 서툴고 또 그 교사나 학교 당국의 또 의지나 그 인식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새로 교장실 모셔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받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가자라는 취지로서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연합회 회장으로서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막힌다, 힘들다, 학부모회 활동하기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성숙하고 건전한 학부모회가 되어야 되고 그 학교 당국에서도 선생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두 팔을 벌려서 좀 서툰 부분들은 좀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끓여주시고 또 활용할 건 활용이 창원고등학교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바람막이도 되어줄 수 있고 나서서 정말 민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학부모들 참여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학부모회가 대표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으면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소외된 학부모들 많습니다. 직장 다니고 그래가 잘 모르는데 전화 바로 들고 1시간 동안 화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회 믿고 학부모 활성화되고 정말 건전하게 한다면은 의견 수렴하고 또 의견 수렴해야 됩니다. 어차피 표현의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은 뭐 학부모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학부모에 참여, 학부모회 대표성과 신뢰성을 얻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은 잘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 잘 받고 있는데 그 교육 활성화해 주시고 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주실 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연합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 활동을 얼마나 좀 성숙하고 건전하게 잘 할까 교육위원도 초대하고 싶고 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러 다닐 거거든요. 연합회 창원 지역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 좀 맞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회장님, 영어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이시고 창원지구의 초등학교 전체 학부모 회장님이신데 그는 높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님들이 다 생활이 바쁘시고 한데 이거 도와주십시오, 저거 도와주십시오. 참 하기에 참 그 어떤 한계를 좀 느낍니다.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학부모 회장단에서 그런 것을 좀 분위기를 일으켜 가지고 학교에서 인적 자원이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어떤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난 그 능력 가진 분들 많이 계신다고 제가 봅니다.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전적으로 전담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특산 분야에 대해서 좀 봉사도 하고 참여를 하셔가지고 학교에 아이들 교육에 같이 해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학부모 회장님이 좀 솔선해 나서가지고 해보시면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모임 때 학부모 회장님의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제1여자 고등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 및 교육에 대한 건으로 교육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은 현실에 여유가 없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듣는 강연 및 교육인 만큼 그 가슴으로 공감하고 그 시간이 멘토링이 되어 일상에서 비타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열정이 있고 준비된 강연과 교육을 듣고 싶다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그 색깔이 있는 교육 및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강연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강연이나 강의나 맹사 요청하신 분을 많이 좀 초청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창원 KBS홀에서 한비아 씨 초청한다고 했는데 불과 그거는 무작위로 등록을 받았거든요. 30분도 안 됐는데 2,500명이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입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창원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양산 김해나 밀양 통영이나 진주나 또 그리고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 다양하게 교양 강좌를 우리 학부모 상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의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교육과정 여러분이 주신 의견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신뢰받는 경남 교육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함께해 주신 교육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